엄마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나와 보니 우리 두 딸의 어머니로서 초등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구나 라고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게 있긴 있었어요. 애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일만 커져요. 그런 아이들은 예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저는 잘 될 아이라는 것은 그냥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200% 확신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두근두근 초등 1학년 입학 준비의 저자이신 하유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어디든 학교에서 또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 찾아뵙고 계신데요. 20년 차 현직 초등 선생님이시죠? 네, 올해로 벌써 그렇게나 됐더라고요. 네. 게다가 두 딸을 겪어본 선배맘이시기도 합니다. 첫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둘째 아이는 6학년 됩니다. 네. 둘 다 네, 힘든 시기지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엄마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나와 보니 우리 두 딸의 어머니로서 초등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구나 라고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게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요, 관계였습니다. 관계.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아이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 그건 아니기도 하거든요. 제가 고학년 아이들을 겪어보면 애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일만 커져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과연 아이랑 관계의 질은 괜찮은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우리 부모님들이 다양한 격가지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된다, 이 시기에 뭘 넣어줘야 된다, 뭘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하나둘 아이들이 정말로 저항 없이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엄마랑 또는 아빠랑 아이가 어느 정도 관계가 탄탄하게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 부모님이 뭔가 제시를 해주시는 거 그런 것들을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애들이요. 언제까지 엄마 말 잘 들을 것 같나요?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뭔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원대로 아이들이 잘 이끌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초등 이 시기에 어느 정도 관계를 잘 다져놓는다면 아이들은 잘 따라옵니다. 네. 그게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반대로 초등을 좀 지나와 보니 이게 좀 아쉽다 하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으시다고요? 아쉬운 점 이전에 잘했다. 나 스스로 셀프 칭찬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뭐냐면 아이에게 많이 읽을 수 있게 했어요.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게 했는데 그런데요. 동시에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네. 더 읽힐 걸 하는 생각을 지금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읽혔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저한테 최근에 전해주는 이야기는 엄마 나를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는 아이로 길러주고 노력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엄마 지금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때 조금 더 많이 읽을 걸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도 여러 차례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초등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확보를 해줄 걸 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년 차 현직 초등 교사신데 베테랑 선생님 입장에서 정말 무수한 제자들을 보셨을 텐데 이 아이는 가정교육을 정말 잘 받았구나. 또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는 정말 예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알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아는 아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아이들이 학교에는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반가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받고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 당연함을 진짜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친구야 안녕. 잘 가. 같이 할래?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도와줄까? 같이 할래?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에게도 예쁨 받겠죠. 친구들한테도 굉장한 호감형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예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공통점으로 보이는 아이들은 그런 말을 입으로 내뱉을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현실 교실 안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들은요. 가정에서도 가르쳐 주시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봐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잘 보여주시고 일상에서 녹아 있어야 되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궁금한 게 그렇게 배려하고 그런 표현을 할 줄 아는 아이들 부모님이 클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모님들의 특징이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불안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불안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 불안을 전가하지 않는 것. 보통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는요 굉장히 빨리 전이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는 전이받지 않았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불안을 표현하지 않은 것만큼 대신 아이들을 정말로 무한정 믿어준다는 마음과 행동을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부모님들이셨던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은요 1차적인 정서가 불안이에요. 어떤 불안이냐면 내가 정말 좋은 부모로서 아이한테 보여주고 있는가? 난 좋은 엄마인가? 잘하고 있나? 이런 본인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아이는 잘 크고 있나? 쟤는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잘하고 있나? 아이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이고 누구나 불안은 가지지만 당연히 그 정서의 크기는 다르겠죠. 하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어떤 부모님은 끊임없이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불안한 만큼 그래도 내 아이는 결국은 잘 해낼 수 있는 아이일 것이다. 넌 해낼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부모님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강연을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이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해도 선생님 저희 아이는 안 돼요.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좀 안타까워요.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돼요. 저희 애는 안 돼요. 이렇게 뭔가 한계선을 부모가 정해두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하고 싶은 마음 저도 알죠. 부모로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안 되기도 하구나. 이런 가정을 하지는 마시고 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믿어주고 노력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끝까지 아이에게 보여주시는 게 정말로 아이한테는 나한테는 든든한 지지자가 있구나. 믿어주는 누구 한 명 있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점이더라고요. 그런 믿음과 지지를 받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죠. 아이들은요 반짝반짝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저는 이글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요 본인에 대한 믿음 또한 있어요. 그 믿음은 누가 심어줬겠어요? 엄마가 심어준 거예요. 선생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빼는 아이 있겠죠. 어려운데 그냥 해볼게요 선생님. 해보면 어떻게 되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 나는 지점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부모로부터 받아오는 존중감 그런 정체감 이런 하나의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학습적인 결과의 차이도 많이 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아이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고민을 토로하는 지점은요.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걱정을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더 걱정을 해요.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요. 엄마가 그랬구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거를 바랬을 뿐인데 엄마는 그때부터 저보다 훨씬 더 멘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과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지점을 만났을 때 그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불안함이 좀 전이된 아이들
티가 나나요?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가 전이된 아이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보이지요. 어떤 아이들은 그 불안이 그대로 본인의 불안으로 표현이 되는 아이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불안이 공격성으로 표현이 되는 아이도 당연히 있겠죠. 그 표현되는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 기저에는 누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뭐 크든 뭐 작든 작은 영역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감정을 아이한테 전해주고 아이를 등교를 시켰을까? 어쩌면 나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이를 닥달하면서 보내진 않았나? 그러면 그 아이는요, 오전 내내 제가 뭔가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 전까지는 굉장히 침울하게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20년 동안 정말 많은 제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만나오고 있으신데요.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정서 그리고 발달을 저해하는 부모의 말과 행동 구체적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가치를 굉장히 왜곡되게 표현을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물론 저도 어떨 때 그럴 수도 있고. 이 왜곡된 사랑의 표현이 어떤 거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소장님. 엄마가 너 얼마나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엄마가 지금 희생하는 거 안 보여?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잖아. 엄마 너무 힘들어. 근데 엄마 없이 살 수 있겠어? 엄마도 정말로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진짜 힘들다. 벌써부터 약간 네? 숨이 막히네. 듣자마자 정말 신기하게도 몰입을 좀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방금 방어적이 되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약간 한 걸음 물러서죠. 네네. 이게 엄마는 아이를 위한 말, 아이를 위한 행동, 그리고 사실은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한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 소장님이 한 걸음 물러선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어쩌면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한 아이? 약간 죄책감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는 저렇게 희생하는데. 부모가 전달하려고 했던 그 사랑의 표현은 아이는 다른 형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협박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는데 정서적 협박은요, 누구나에게 그리고 특히 가까운 사이에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이를 잘 끌어당기기 위해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협박? 그러면 정말로 아이들한테 어쩔 때는 잘 먹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은요, 본인을 점점 잃어갑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해. 이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아이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내뱉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너무 나갔구나. 이거를 그냥 자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면 되죠. 초, 중, 고 통틀어서 초등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제일 긴 시간 동안 지켜보시는 분들이죠. 원활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던 아이가 몰라보게 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막 대학 발표들이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제자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본인이 원했던 의대에 입학했다는 그런 대학 입학 소식, 그리고 하늘대학 있죠. 거기에 원하는 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아이들이 이제 전해왔어요. 그 아이를 다시 과거를 떠올려 보았죠. 제가 초등 5학년 때 그 아이들의 담임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반전은요, 그 아이들 굉장히 평범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범하다, 영재다,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아이들처럼 공부를 하고 수업 잘 듣고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잘 될 아이라는 것은 그냥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200% 확신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애가 긍정적이다, 또는 근성 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들 말고 그냥 정말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능력을 제가 소개를 해본다면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걔네들은 정말로 끝없이 읽을 수 있는 아이였어요. 정말로 잘 읽더라고요. 그리고 읽는 걸 힘들어하지 않고 즐겨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였어요. 비록 학업 성취도는 제가 생각하는 최상위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뒷심 발휘할 아이다라고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하나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열을 해오려고 노력했던 아이들입니다.
일예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일기 검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일주일에 일기를 한 번 검사를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한 번은 쓰자는 얘기야. 한 번은 쓰자. 만약에 매일 쓰고 싶다면 얼마든지 써도 돼. 그리고 선생님한테 검사해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매일 썼어요. 숙제도 아니었는데요. 대신 제가 보상으로 제시했던 거는 어느 정도 책의 분량이 확보가 되는 일기장이라면 선생님이 그걸 책으로 만들어줄게 했는데, 이 아이들은 본인의 개인 소장용 책으로 일기장을 받아갔습니다. 하나를 시켰는데 열을 해오려고 노력했던 아이들이죠. 그냥 하나 일예입니다, 이건. 네네. 그때부터 어쨌든 싹수가 달랐군요. 단기적인 눈에 보이는 성취도는 높지 않았어도 그렇죠.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읽는 능력과 뭔가 도전과 적극성 자체 나중에 꽃을 피운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단순히 아이에게 매번 치는 과목별 단원평가 성취도로 이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은요. 그 아이 자체가 하나의 능력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초등이 당연히 아닐 수도 있죠. 결국은 해내는 아이는 다르더라고요. 네,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점수에 일희일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내 아이는 끝까지 해낼 아이인지는 다른 곳에 있어요. 네, 여러 유익한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